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 투데이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먼저 고객님들이 질문해 주신 종목 기술적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국내 유일의 TMA 제조업체고 유기금속 화학물 설계 및 TMA 제조 기술 기반으로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태양광 소재 등의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한 회사인데 2020년 전까지는 주가 흐름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작년 3월에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하반기 내내 여기 2,7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고 저항이었고 여기를 올해 들어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돌파를 했고 2월 달에 조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안착을 확인하고 또 2월 말에 또 1월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서 새로운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게 틀림이 없고요. 이 30일, 60일 이평선 이렇게 나란하게 중장기 이평선도 위로 이렇게 틀어서 좀 장기로 가지고 계실 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보시면 이렇게 단기로 거래가 막 급등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고 또 급등하면서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런 식이라 가지고 지금은 어쨌든 조정 국면이 좀 진행될 수는 있겠고요.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3,000원을 하회하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조정 시 좀 포지션 늘리면서 추가 상승 이렇게 대비하시면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 뉴스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이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올해 4분기 그 경량 전기차 2종을 생산할 것이라고 그 모회사인 그 홍하이 정밀공업의 그 회장이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전자제품 OEM 회사인 폭스콘은 자동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올해 1월 중국의 완성차 회사인 지리와 합작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애플의 주문을 받아서 아이폰을 조립 생산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지금 조립을 그 주문받아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폭스콘이 애플카를 주문 생산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애플이 최근에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와 전기차 생산을 협상했지만 협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애플카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생산의 계획과 또 관심 그리고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의 어떤 앞으로의 그 성장성을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대만 관련 뉴스인데요. 20일 날 그 대만 행정원 예산 담당 부처인 주계총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4.6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지난 11월에 내놓은 3.83%보다 0.81%포인트 높아진 수치고요. 주계총처에 따르면 2014년 이후 7년 만에 고속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수출 전망치도 기존의 추정치 4.59%에서 2배 가까운 9.58%로 상향했습니다. 그 IT 산업을 중심으로 대만 경제가 그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IT 업계라든지 글로벌 IT 업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연준 그 파월 의장 관련 뉴스인데 2월 23일에서 24일 동안 이제 파월 의장이 상하원에서 증언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1.345%까지 증가하면서 팬데믹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 자금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주가에 대한 밸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라는 부정적 요인도 존재하고 또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는 긍정적 요인도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은 통화 완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고 일시적인 물가 상승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증언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원론적인 그 어떤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장기채 매입 확대를 통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겠다 이런 말을 할지가 좀 힌트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파월 의장이 기존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한다면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폐쇄했던 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문을 다시 열었고, 백신 접종자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문화 스포츠 행사 등 참여를 이제 허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어떤 실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접종률이 30% 수준이고 70%가 넘어야 집단 면역 발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최대 예방 효능이 95.8%이기 때문에 뭐 이것마저도 예방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 접종률이 높았을 때 어떻게 집단 면역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느냐, 이런 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팬데믹 극복의 과정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경제 지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소매 판매였는데, 그 1월 예상치가 1%에서 5.3%로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12월 달에 실업급여를 갖다가 다시 제공을 했죠. 그 효과가 좀 1월 데이터에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산업생산 증가율도 원래 0.4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0.9로 상당히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이제 86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고용시장 회복은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를 이번 주 그 2월 26일 금요일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그 12월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은 0.6% 증가고 개인소비는 마이너스 0.2% 감소입니다. 지금 개인소득 증가율 예상치는 약 10% 정도가 되고요. 개인 소비는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게 뭐 실업급여의 영향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통과가 된다면 경제 지표들은 일단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까 10년물 금리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제 지표 좋아지고 그 실업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부담도 또 마찬가지로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같이 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 끝나고 나서 추가로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양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30일, 60일 장기 평선들이 굉장히 나란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장기 평선에서 지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양회가 있는데 뭐 그 전후에서 정책 발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3월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파된 이전 고점대에 대한 지지 시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지지에는 성공한 모양인데, 뭐 주말에 이제 7일 이평선에서 좀 저항을 받은 모양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부담이고요. 만약에 이제 13,7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요 저점대를 다시 이탈을 하면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역시 중장기 이평선들 나란히 상승 중이라서 아직은 뭐 단기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더라도 본격 조정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사실 1월 중반 이후로 계속 조정인데, 아직도 이제 10월 말 대비로 보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 뭐 이런 나라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그거에 따른 어떤 부작용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 대비 좀 약한 모양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양이 되나가지고 당분간 뭐 강한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60일 이평선 상승 중이고 구름대 아직도 상회하고 있고 해서 좀 불규칙하게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만약에 3,100포인트가 아주 의미 있는 지지대가 돼준다면 뭐 봄에는 좀 이렇게 위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요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60일선까지 이렇게 계속 이제 이탈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 좀 고민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현대차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뭐 지수랑 비슷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23만 원 수준에서 하방 효율성을 확보를 했고,
역시 31선 이탈을 했지만 뭐 그렇다라고 바로 하락할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양이고, 삼성전자도 이제 82,000원 정도 수준에서 하방률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이런 대형주 흐름이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하락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좀 확산형 삼각형에서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주말에 61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놀아줘야 됩니다. 31선 위가 지지가 되면서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수렴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얘 계속 이렇게 확산이 돼주면 좀 불안한 모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하락보다는 좀 하방형성이 강하기 때문에 횡보 내지는 좀 또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 시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댓글에 그 관심 정보 남겨주시면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한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한타증권.